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갤럭시 S6 엣지 간단한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기존에 워낙 해외 리뷰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남들이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짧게 해서 리뷰해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 굴곡 부분이 좀 빛의 반사가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는데요. 확실히 어느 각도에 따라서는 빛 반사가 돼가지고 좀 시야를 아무래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이 슬립 버튼이 굉장히 아래로 치우쳐졌어요. 그 전작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아이폰도 그렇고 상당히 위쪽에 있는데 얘는 그 슬립 버튼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딱 들었을 때 손가락에 바로 버튼이 닿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제가 습관이 안 돼 가지고 가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습관되면 이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좀 많이 보는데 이 테두리가 두꺼웠으면 아무래도 파지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 테두리가 메탈 부분이 엄청 얇아가지고 딱 손에 잡았을 때 그런 좀 안정적인 느낌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를 그리고 한번 보시자면 뭐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선의에도 뭐랄지 색상이랄지 다이나믹 레인지랄지 뭐 거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네, 폰카 중에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 같은 경우 이제 4K로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4K 영상도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동영상 찍으실 일 있으면 진짜 요거 사세요. 뭐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얘는 살 가치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뭐 엣지 아니더라도 뭐 플랫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진짜 너무 잘 나오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4K로 찍을 때는 이제 손떨림 방지랄지 추적 AF랄지 HDR 그 다음에 동영상 찍다가 이제 사진으로 캡처하는 그러한 기능들은 지원이 안 돼요. 이게 아무래도 4K 찍다 보면은 그런 기능까지 지원할 여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열이 4K로 찍다 보면 발열이 생각보다 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K로 찍으면은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동영상 용량이. 근데 내장 메모리라는 거 이게 정말 좀 딱 요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저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4K 영상은 아무래도 그 용량이 많이 필요한데 메모리가 이제 SD 카드가 안 들어간다는 게 좀 단점이 확실히 좀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이럴 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대단한 게 뭐냐면요. 4K의 그 풀 픽셀 위드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사진 찍을 때 그 화각을 크롭이 없이 동영상으로 4K로 찍을 때도 똑같은 화각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CPU 파워를 엄청 차지하는 거래 가지고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뭐 4K의 뭐 최고의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파나소닉의 GH4 미러레스 카메라인데요. GH4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폰 6 같은 것도 이렇게 못해요. 동영상으로 바꾸면은 화각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얘는 똑같은 화각으로 그대로 찍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기능입니다.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건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고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터치 반응 속도.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종특이 뭐냐면 숫자 패드나 뭐 키보드 같은 걸 누르면은 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누르고 나서 반응하는 게 그 iOS에 비해서. 그래서 따다다닥 하다 보면 좀 약간 씹힐 때도 있고 터치가. 그런데 얘는 뭐 특히 제조사 앱 같은 경우 뭐 다이얼 앱이랄지 뭐 키보드랄지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된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노트4부터 있었던 기능인데요. 팝업 윈도우라고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 이렇게 멀티태스킹 조그매지는 창 모드로 이렇게 변환되는 좌측 우측에서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처음 봤을 때 진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노트4를 그때 샀었는데 사고 나서 이렇게 해볼 때만 해보지 실제로 사용하면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게 제 어떤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볼 땐 진짜 좋아 보이는 기능인데 난 한 번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좀 아쉬웠고, 그것보다 사실은 더 편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멀티태스킹 그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보고 있던 게 위로 올라가고 밑에 뭐 하나 더 띄울래? 이렇게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요 기능으로 해서 뭐 유튜브, 뭐 동영상을 보면서 뭐 채팅을 한다거나, 동영상 보면서 뭐 게시판 눈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진입도 쉽고요. 그냥 롱프레스 한번 버튼 눌러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소소한 기능이지만 손전등 앱이 이제 그 노티바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쫙 가면은 이제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물론 순서를 이제 편집도 가능하니까요. 홈 버튼 이제 길게 눌렀을 때는 이제 구글 앱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기본 값이 바뀌었습니다. 그 많이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노티바에서 롱프레스 길게 누르게 하면요, 뭐 와이파이면 와이파이, 뭐 위치면 위치 메뉴, 소리면 소리 메뉴, 그 메뉴로 직접 들어가요. 이게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쓰실 일이 없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능인데, SOS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어디에다가 문자를 보낸다라고 해놓으면 전원 버튼을 따다닥 3번 눌렀을 때 바로 그쪽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뭐 1114에 문자로 신고도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걸 세팅해 놓으실 수도 있고, 응용을 하자면 뭐 여보 나 퇴근합니다 라는 뭐 문자를 해놨다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여보가 없지만. S6만의 기능은 아니고 이제 롤리팝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들어온 기능인데, 이제 잠금을 이제 해놓잖아요. 우리가 패턴이든 뭐 지문이든 뭘 해놨을 때 예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웨어러블이 요 뭐 뭐 손목시계가 가까이 있을 때는 잠금을 물어보지 마, 항상 풀어놔랄지, 내가 요 장소에 있을 때는 뭐 잠그지 마랄지, 아니면 내가 요 기계를 들고 있을 동안은 잠금하지 마라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전면 카메라로 셀카 같은 거 찍을 때요, 물론 뒤에 있는 이제 심박 센서를 터치를 해서 촬영도 가능하지만, 이제 셀카봉 같은 거 찍으면 저 멀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손바닥을 살짝 보여주면 귀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좀 기능이. 아쉬운 점은 이제 후면 카메라 할 때는 이 옵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뭐 단체 셀카 같은 것도 찍을 때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옵션에서 꺼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좀 빼버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은 요 정도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도 뭐 이런 테크 뭐 비디오나 여행 비디오 같은 거 쭉 올릴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구독을 해주시길 원하지만, 뭐 딱히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 맘 알죠? 예,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 때 뵐게요. 안녕.